단타 매매를 하든 종가 매매를 하든 우리가 가장 확실한 수익을 내기 위해선 딱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가격에서 매수 진입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매매의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우선 종목 선정에 대해서는 사실 빠르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그 상한가 간 날만큼은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종목일 테고요. 그리고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리기까진 절대적으로 세력이라는 존재가 관여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가 간 종목으로 이미 수급을 확인된 종목을 가지고 단타 매매든 종가 매매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을 건드리는 게 맞겠고요. 근데 문제는 상한가 간 종목을 가지고 어느 가격에서 들어가야 하느냐, 사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상한가를 간 종목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서 매매해야 수익 날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드리면서 이 상한가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수식을 세트로 모두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만큼은 수익에 목말라 계시는 우리 투자자님들에겐 단비 같은 영상이 될 수 있으니 단편 영화 한 편 본다 생각하시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좋은 매매법과 수식, 검색식을 연구하여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한 본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화답해 주신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상한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상한가 간 당일날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당일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지 아니면은 상한가 갔다가 풀릴지 우리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한가가 안착한 걸 확인한 뒤에 이 종목을 가지고 그 이후에 매매하는 것이 좀 더 리스크를 줄이고 확실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차트는 일봉 차트고요. 아니, 일봉 차트 갖다가 무슨 단타를 한다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가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익 매매를 했을 땐 수익은 더 극대화됩니다. 한마디로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마어마한 수식 세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상한가 매매를 하기 위해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봉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수식 세팅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이 수식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밑에 상한가 기준선이라고 있죠. 자, 이거를 먼저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듯이 이 상한가 간 날 첫 번째 빨간색 선이 그어지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상한가 간 이후에 이틀 뒤에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는 뭘 하는 선이냐? 지금 차트상의 상단 라인을 보시면요, 이 빨간색 선이 상한가 라인을 뜻하는 선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손절선을 의미합니다. 자, 뭐가 됐던 간에 우리한테는 어떠한 기준점이 필요한 거고 그 기준점에 있어서는 손절이라는 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수식을 가지고 100%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켜야 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은 손절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내가 정말 종목 잘못 골라가지고 한두 종목 손절을 쳤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상한가 매매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요, 한두 종목 이렇게 손실이 나더라도 손절 라인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지켜내신다면은 손절은 짧게 그리고 수익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기 때문에 한두 종목 손실 났을 때 한 종목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면 이 두 종목을 손실한 금액보다 2배, 3배 더 많은 수익으로 전환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절 또한 이 원칙대로 과감하게 하신다면 분명히 한 종목 걸렸을 때 이 손실을 모두 다 덮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선은 상한가 라인과 손절선에 해당하는 선이고요. 자, 그러면 이 선을 가지고 우리가 매수 진입은 언제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만들어 왔습니다. 자, 여기 밑에 쭉 보시면요, 상한가 돌파 신호라고 보이시죠? 자, 이거를 제가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매수 타이밍은 바로 이 상한가 돌파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날 상한가를 갔잖아요. 거의 T상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어찌했던 간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되면요, 당일날 몇 시가 됐던 간에 상한가를 안착하게 되면 보시듯이 이렇게 상한가 잔량에 세력이 상한가를 풀리지 않도록 매수 호가창에 이렇게 잔량을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누군가는 계속 파는 물량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력들은 이 상한가 풀리지 않게 해서 10만 주든 100만 주든 탄탄하게 이 상한가에다가 물량들을 받쳐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군가는 계속 팔면서 여기에 대한 이 가격대의 매물들은 탄탄한 매물대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간 날은 그 이후에 이 상한가 간 가격에 이 매물대는 탄탄한 매물대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탄탄한 매물대 위에 주가가 위에 있으면은 이 구간이 지지라인이 될 것이고, 혹은 주가가 밑에 있으면은 이 구간이 저항라인이 돼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탄탄한 매물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매물대겠죠. 그럼 역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탄탄한 매물대, 즉 상한가를 간 이후에 그 뒤로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구간, 이 탄탄한 매물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작용해서 상방을 돌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힘에 의존해서 주가는 이렇게 강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긴 하지만 어느 가격대에서 우리가 진입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상한가 라인을 돌파할 때 그때가 가장 우리한테는 매수의 적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건요, 이 신호가 이렇게 떴을 때 분명히 이 상한가 라인을 돌파할 때 이 신호가 쓱 뜨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그어지냐, 지금 보시듯이 이 파란색 선 보이죠? 이 신호가 뜬 날 얘가 여기에서부터 지금 돌파를 시도했지만 이 구간에서 이렇게 돌파를 할 수 있고 어느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돌파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손절 라인은요, 이 신호가 나온 시작 지점이 어딘지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손절 라인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절 라인에 대해서는 어느 지점에서 신호가 나왔냐에 따라서 이 손절 라인의 가격대는 계속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만큼밖에 손절 캐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짧고 수익은 엄청나게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상한가가 이때 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상한가 라인, 가장 강력한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죠. 이 강력한 매물대를 계속 지지받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구간을 이탈시켜버리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 구간을 돌파해버린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손절 라인이 처음으로 생성이 된다. 그렇죠? 손절 라인 상당히 짧잖아요. 하지만 돌파했을 때 우리가 잡는다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드린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손절이 한 두세 종목 나간다 하더라도 한 종목만 제대로 걸리면은 여러분들은 그 손실을 한 방에 덮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걷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종목 선정은 쉽겠죠. 당일날 상한가 간 종목을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핵심 팁 뭐냐면요, 이 상한가를 간 뒤에 계속 주구장창 옆으로 시간을 끄다가 이 하방으로 이탈했다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뭐 한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그러면은 이 상한가 간 힘의 세기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돌파한다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린 끝에 딱 몇 가지 확인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상한가 간 다음날 예를 들면은 개파락 해가지고 이렇게 돌파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그거는 배제했어요. 일단 상한가 간 다음날은 어찌했던 간에 이 조건에 부합이 돼도 신호가 안 잡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건요, 물론 당연히 개파락한 다음에 이렇게 돌파하면요, 그만큼 퍼포먼스가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퍼포먼스가 나올 때보다 오히려 역으로 하방의 압력을 받았던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상한가 간 다음 날은 일부러 뺐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린 세력이 결국에 이렇게 큰 상승을 올리기까지는요, 어느 정도 이런 구간에서 개미털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 없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가는 애들은요,
결국엔 이런 상한가 라인을 그냥 지지해주면서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이탈시켰다가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탈시켰다가 올렸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개미들한테 실망감을 줘서 물량을 뱉어내게 한 다음에 그 뒤로 올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한가 간 다음날 바로 그런 패턴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하락하는 구간이 더 많았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나오게 하는 이 조건의 시간은요, 상한가가 간 다음 날, 즉 여기서부터죠. 이 구간에서부터 20봉 이내, 한마디로 20거래일이죠. 20거래일 이내에 이 상한가 라인을 이탈했다가 돌파했을 때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은 이 신호가 나오게끔 제가 정밀하게 세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것만 봐도 제가 열심히 연구했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넣었을 때 승률이 확 올라가서 제가 검증을 해보니 최소 90% 이상의 승률이 나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10종목을 매매한다면 한 종목 손절되고 9종목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호가 나왔을 때 손절 라인만 잘 지키시고, 그리고 이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단타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수익 매매로 이렇게 크게 가져가실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맥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요,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나서 그 다음날 개파락해서 이렇게 이 구간을 돌파하잖아요. 보시듯이 돌파하다가 실패한다고요. 이런 자리에서 신호가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엔 그 다음날 돌파가 됐을 때 여기서 신호가 나오고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차트를 쫙 넓혀볼게요. 상한가가 간 날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선으로 그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간 날이 이때하고 요때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때를 한번 보자고요. 상한가 갔죠? 다음날 이 구간을 지지받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그냥 원웨이로 이렇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더욱더 우리가 좀 세력의 힘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상한가 매매법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 갔을 때가 언제예요? 이때 한번 갔죠? 이때 한번 갔죠? 그리고 이때 한번 갔죠? 그리고 이때 갔고 이때 갔어요. 그쵸? 그런 때 상한가 매매 신호가 나왔던 날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때 나와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이때 또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때 나오고 나서 손절선 이탈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상승 나왔죠. 그런데 이런 고점에서 어떻게 했나요? 상한가 신호가 안 나와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서 이 바닥권 영역에서 뭐가 나왔나요? 이렇게 상한가 신호가 나온 이후에 20일 이내에 이렇게 상한가 라인을 돌파하니까 결국엔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더라. 그쵸? 정말 신기하죠. 그쵸?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상한가 신호가 당일날 나오고 나서 여기 밑에 손절 라인이 분명히 있는데 이 신호 때문에 손절 라인이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상단 라인 보시면은 제가 손절 라인 지금 보시듯이 얼마인지 딱 나오잖아요. 손절 라인은 2190원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2190원을 우리가 손절 라인 잡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이 세팅만 있으면 여러분들 깔끔하게 되실 것 같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거두절미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상한가 라인과 손절선 그리고 상한가 돌파 매매 신호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 상한가선과 손절선 이 두 가지를 먼저 세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에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중간 아래 정도 보시면 수식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식 관리 창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듯이 기술적 지표라고 있잖아요. 딱 이것만 위에 딱 놔두고 여러분들은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눌러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표명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중심선이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상한가 중심선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수식에다가는 수식 1과 수식 2
여기 두 곳에다만 쓸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수식 1에다가는 가장 중요한 매물대죠. 상한가 중심선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메모장에다가 크게 적어왔고요.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 중심선 이거를 적으실 필요 없고요. 이 구간만 한 줄만 여러분들이 적으시면은 아까 보였던 빨간색 선 있죠? 그 라인을 만드는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잠깐 화면 멈추시고 나서 한자 한자씩 적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그만 거 하나만 틀려도 여러분들 수식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나서 그대로 하나씩 잘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적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이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붙여놨을 때 여러분들 알맞게 적었는지 우리가 보려면은 수식 검증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수식 검증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 첫 번째 수식은 잘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수식 2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식 2로 넘어가서요. 수식 이름에다가는 손절선이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손절선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수식을 적어야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기 쉽도록 수식을 적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조금 길죠? 손절 라인이 사실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라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사실상 손절 라인을 이탈하면요, 그 매매는 실패하게 된 건데 그거 가지고 내가 손절을 못해가지고 오르기만을 주구장창 기다리는 시간보다는 과감하게 손절 때리고 나서 다음 종목으로 빨리 넘어가는 게 그 손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메꿀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걸 못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절은 좀 짧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유동적으로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손절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수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대로 잠깐 화면 멈추신 다음에 한자 한자씩 적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적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맨 위에 있는 이 손절선 이거는 여러분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상 조건부터 해서 여러분들 그 밑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저 또한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으셨으면은 다시 한번 위에 수식 검증을 한번 눌러보세요. 수식이 하나라도 틀리면요, 이게 가동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눌러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저처럼 이렇게 눌렀을 때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은 여러분들 알맞게 잘 적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라인 설정 있죠? 이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만들었듯이 상한가 중심선과 손절선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우선 상한가 중심선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유형이 있죠? 유형이 선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원으로 바꿔주세요. 원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비도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게 원이기 때문에 보시듯이 점점점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시인성이 좋게 하려면은 너비를 좀 최대한 굵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7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색상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검정색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을 또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형을 선으로 되어 있는데 원으로 바꿔주시고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색상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바꿔주시고 중요한 건 너비를 제일 크게 7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세팅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옆으로 넘어가서 스케일이라고 있죠? 이 스케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거를 이렇게 가격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가격으로 바꿔놨고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작업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저 또한 작업 저장을 이렇게 딱 누르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상한가 중심선이라고 방금 우리가 만든 수식이 이렇게 저장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게 확인되셨으면은 이 수식 관리 창 오른쪽 위에 이렇게 닫기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기 버튼 눌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지금 보시면은 차트 왼쪽 위에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 작은 네모난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술적 지표라고 있죠. 기술적 지표를 일단은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요. 여기 밑에 있던 신호 수식이 내려가요. 그래서 기술적 지표가 맨 아래 나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바로 밑에 하위 메뉴를 보시면 사용자 지표라고 있어요. 이 사용자 지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래로 쭉 내리시면요.
방금 우리가 만든 그 상한가 중심선 이 지표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기존에 만든 거를 일단은 삭제를 시켜 놓고서 다시 한번 세팅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딱 이렇게 눌렀을 때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라인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상한가 중심선과 그리고 손절선에 대한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상한가 돌파 신호, 이 신호가 아주 중요하겠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우리가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니, 이렇게 200에서 300% 이상씩 폭등하는 종목들을 잡는 사람들은 진짜로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연구한 끝에 26년도 엄청난 걸 발견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여기 7일간의 기적이라는 신호 수식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신호 수식은요, 말 그대로 주봉 차트 상에서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 진입을 하면 되는 방식인데요. 이 신호 수식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력이 개입한 종목들의 반복되는 수급과 차트의 흐름 패턴을 오랫동안 분석해서 만든 신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2월 말 정도부터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종목 추천을 드리면서 검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듯이 2월부터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이 7일간의 기적 신호가 나온 구간을 보시면 그 이후에 최소 60%에서 많게는 480%까지 급등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딱 500분에게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7일간의 기적 종목을 나도 한번 받아보고 어떤 종목을 주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기적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종목 공유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곳 소통방에 입장을 시켜드리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종목을 받고 매수를 할지 말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결정하실 일이고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큰 수익 거두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기적적인 새로운 경험을 하실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신청 인원이 꽉 차면 더 이상 입장은 불가하오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전에 보시듯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 갔을 때가 언제예요? 이때 한번 갔었고 그리고 이때 또 한번 갔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상한가를 갔지만 결국에 이 라인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돌파했죠. 20일 이전에 돌파가 되었는데 몇 달이 지난 이후에 이 구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는 상관없는 진입 구간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왔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날 상한가를 간 이후에 그 다음날 하방으로 이탈을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돌파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이 구간에서는 신호가 안 나와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제대로 된 돌파가 나왔을 때 여기서 상한가 돌파 신호가 나오고 그 뒤로 보시듯이 손절선도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뒤로 몇 프로가 올랐다? 자, 이 구간부터 지금 보시듯이 약 72%가 올랐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손절 구간을 이탈하면 과감하게 손절하세요. 우리는 5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감하게 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 상한가 돌파 매매 신호, 매수 진입할 수 있는 이 신호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상에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또 중간 아래 정도 보시면 수식 관리자라고 있죠. 자,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수식 관리 창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 신호 검색이라고 있어요. 이 신호 검색을 여러분들 한번 딱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보시듯이 이 신호 검색 카테고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검색식 명에다가는 상한가 돌파 신호라고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상한가 돌파 신호라고 적었고요. 자, 밑에다 이제 수식을 적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도 제가 메모장에다 이렇게 수식을 적어왔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상한가 돌파 신호 이거는 수식에다 적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신 다음에 적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또한 그럼 다 적으셨을까 생각하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바로 수식 검증을 한번 눌러보세요.
수식 검증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셔야지 여러분들 알맞게 잘 적으신 겁니다. 혹시라도 오류 뜨면은 어떤 거 하나가 잘못 적힌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제대로 맞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옆에 색상이나 이런 표시 모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인성 좋은 걸로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작업 저장을 누르셔야겠죠. 예, 작업 저장 눌러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왼쪽에 지금 상한가 돌파 신호 저장된 모습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닫기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기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차트로 들어와서 여기 왼쪽에 지금 펴졌잖아요. 자,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은 신호 검색, 자, 이거를 클릭을 해서 위로 올라가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자, 보시면은 신호 검색 바로 하위 메뉴에 사용자 검색이라고 있죠. 이 사용자 검색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검색 누르신 다음에 맨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요, 방금 우리가 저장했던 상한가 돌파 신호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상한가 돌파 신호를 저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수식 밑에 같이 똑같은 구간에서 적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한가 간 종목을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당일날 상한가 간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그 이후에 이 신호가 뜨면은 매매하시면 될 텐데요. 혹시라도 이 상한가 간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놓지 못하고 뭐 하루 이틀 정도 빼먹었다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조건 검색식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매매법과 차트 세팅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중요한 건 똑같은 차트 세팅을 하는데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고점에서 물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종목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드릴 방법은 뭐가 있는지 많은 연구를 한 끝에 올해 제가 엄청난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건 바로 여기 보이시는 급등 부스터라는 시가 베팅용 단타 매매법입니다. 시가 베팅 전용 단타 매매법이니만큼 하루에 최소 한 종목에서 많아봤자 3종목 정도가 검색이 돼서 여러분들은 한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깐깐하게 조건을 넣어서 만든 수식입니다. 지금 보시듯이 제가 이 매매법을 가지고 최근 한 달 동안 비밀 내에 우리 찐 구독자님들에게만 신청 접수를 받았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한정된 인원에서 제가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한 달 동안 총 27종목을 매매했고요. 승률은 24승 3패의 기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매매법은 장 시작 후에 3분 동안 코스피, 코스닥 2,500종목을 모두 필터링해서 거래대금과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을 걸러내서 그 중에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만한 조건들을 모두 넣어서 종목 포착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단타 매매지만 최소 3%에서 많게는 15%까지 단시간에 수익 구간이 나올 정도로 수익률 캐파가 상당히 컸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확실히 검증된 이 급등 부스터 매매법을 가지고 한정된 인원으로 무료 체험단 2기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종목을 선정해 주는지, 진짜로 시가 베팅으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수익이 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만이라도 확인하신다면 굳이 매매는 안 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급등 부스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확실히 믿게 되실 겁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하단에 잠시 저의 개인 번호 오픈해 드렸는데요. 이쪽으로 급등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신청은 아주 쉽게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지난번 무료 체험단 1기 체험단으로 실제 매매하셨던 구독자님들이 정말 수익이 너무 잘 나와서 저에게 이거 유료라도 가입해서 계속 진행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급등 부스터 체험단은 이벤트성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진행하는 것일 뿐 앞으로도 유료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오니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계좌 역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믿져봐야 본전이니 이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 0150 조건 검색식 창 꺼내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대상 변경이라고 있죠? 이 대상 변경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업종 그대로 놔두시고 그리고 전체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외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제외 종목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어떤 걸 제외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그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상한가 간 종목을 찾는 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 간 다음 날은 우리가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으로부터 20봉 이내에서 우리가 이 신호가 나왔을 때 매매에 대한 관점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조건식 있잖아요. 여기 조건식에다가 놔두신 다음에 여기 검색어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요. 기간이라고 쳐보세요. 기간. 기관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예, 기간이라고 치시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보시듯이 기간 내 등락률이라고 있잖아요. 이 기간 내 등락률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자, 1주기 그 다음에 2봉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2봉전 기준. 왜냐면은 우리가 상한가 간 다음 날은 우리가 매매 안 하는 거기 때문에 2봉전 기준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8봉 이내에서 전일 종가 대비 종가가 29%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1봉 주기 2봉전 기준 18봉 이내에서 전일 대비 종가 기준으로 해서 위에 체크하신 다음에 29% 이상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지 딱 이것만 눌러주시면요. 그동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저께 기준이죠. 그저께 기준으로 해서 18일 동안 상한가가 한 번이라도 간 종목을 찾아내주는 그런 검색식이거든요. 그럼 이거 누르면은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상한가 간 종목들은 여기 밑에 쫙 리스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다 한꺼번에 넣어 두시면 그 종목 테두리 안에서 아마 당일날 신호가 나오면 그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아주 심플합니다. 예, 혹시라도 이거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주식 초보이신 분들은 이런 것조차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극대화시키는 그런 매매법을 이용하셔서 단타든 스윙이든 종가 매매든 다양한 방법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